안녕하세요. 꼭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돌파 매매죠. 꼭지 매매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뭐 그냥 꼭지 세고 선 그리고 매수 매도 하라고 하니까 너무 간단해서 그런지 별로 신빙성을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꼭지 매매는 엘리어트 파동을 기초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우연히 뭐 어떤 계기를 가지고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파동을 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이죠. 그래서 상승할 때는 1, 2, 3, 4, 5 이렇게 5개의 파동과 하락할 때 A, B, C 이렇게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큰 그림의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입니다. 저도 엘리어트 파동을 정확히는 잘 몰라요. 뭐 책을 김중근 선생님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책을 94년도에 써놓으신 게 있는데, 저도 사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김중근 선생님 유튜브 방송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서 저도 이렇게 어깨 너머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운 정도입니다. 뭐 엘리어트 파동에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1파의 꼭지점, 상단적 고점과 4파의 저점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요런 게 첫 번째고요. 여기 써놨죠. 그리고 또 하나는 3파가 다른 선들보다 가장 짧지는 않다. 여기에 보시면 가장 짧은 파동일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두 번째 어떤 법칙 같은 거, 이런 두 개의 법칙 정도만 좀 알면 엘리어트 파동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아시면 돼요. 뭐 이 파동 이론은 대충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꼭지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엘리어트 파동은 여기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뭐 때려 잡으면 어쩌다 잡힐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일선의 꼭지점, 일선의 끝에서 잡으면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도 있지만, 일선의 꼭지점에서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잡을 수가 없죠. 여기서도 이게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 2선을 거치고 3선을 갈 때 일선 꼭지점 돌파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선을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잘 하시는 분들이야 이걸 잘 찾아서, 제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해보니까 이 점을 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3선을 보내고 4선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잡으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긴 한데, 문제는 늘 헷갈리죠. 이게 3선의 끝인지 5선의 끝인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만 되고, 파동 세워주세요 이런 것들 이제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보면 이게 3파의 끝인지 5파의 끝인지를 확인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가 헷갈리는 부분이 또 하나가 여기죠. 이 점 이렇게 같이 떠오를 때 B파냐 뭐 5파의 시작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엘리어트 파동은 이렇게 5개 파동과 3개 하락 파동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하셔야 될 건 하나의 1파, 2파 안에 상승 파동이 똑같이 엘리어트 파동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1, 2, 3, 4, 5, 1, A, B, C 이렇게
1, 2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들어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이해하시면 저희 꼭지 매매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커다란 엘리어트 파동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ABC 하나 둘 셋 넷 다섯 ABC 하나 둘 셋 넷 다섯 ABC 그다음에 뭐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있다라는 게 오파니까 제가 카운트 잘못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작은 파동이 있다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 작은 파동 안에도 똑같은 게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어떤 유튜브가 그랬어요. 그 유튜브 이름이 더블맨인데 인수분해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의 자승 마이너스 2의 자승은 몇이냐 할 때 5 곱하기 1은 5 곱하기 1은 5다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 거냐 했을 때 저도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좀 뭔가 느낌이 왔죠. 이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래 큰 파동을 작게 쪼개는 게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죠. 꼭지 매매라는 건 결국 그런 거예요. 꼭지 매매라는 건 작은 파동 그 작은 파동을 하나씩 다 세서 이게 쉽게 말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꼭지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세 꼭지 그다음에 삼선이죠. 다섯 꼭지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이론을 정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세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세 꼭지가 떴잖아요. 그리고 하락을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다시 세 꼭지가 뜨는데 자 여기서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세 꼭지를 했으면 이제 하락하겠죠. 쭉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꼭지가 하나 둘 셋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상승 여력이 있거나 이러면 하나 둘 셋 이 꼭지는 이제 숨어서 안 보일 테니까 빼버리면 다섯 꼭지가 보이고 하락할 거다. 여기 이쪽에도 파동이 있으니까 네 말대로 하자면 일곱 꼭지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승하고 있는 주가에 처음을 시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파동이 여기에서 쉽게 말해 1번 파동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만 돼서 3번 아니죠 3번이 아니죠 이가 맞죠 3번의 시작 파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지 후에는 조정을 받거나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희 꼭지 매매의 기본 생각입니다. 설명을 저희가 잘 못하는 건 있는데 어찌 됐든 꼭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카운팅을 하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든지 아니면 다섯 개가 있든지 세 개째에서든 다섯 개째에서든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한다. 이게 꼭지 매매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뭐 간단하잖아요. 이게 뭐 초등학생들도 뭐 숫자만 쓸 줄 알면 뭐 여기서 산다 안 산다 요렇게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직관적으로 뭐 차트를 직관적으로 보면서 뭐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결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어떤 일봉이 막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밑에서 막 이렇게 올라왔다 칩시다. 그래서 선을 만드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거는 뭐 쓰잘데없이 제가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저점을 좀 찍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가 1매수선이니까 이 봉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점을 찍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떤 일봉을 만들고 다음날 떨어졌다고 치면 그 다음날 또 오르고요. 이때가 1매수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점이니까 여기 이리 오면 안 되겠군요. 이게 저점이니까.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고점을 계속 만들다가 고점을 만들고요. 그리고 다시 또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이 매수선이 되겠죠.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올라가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꼭다리를 달고 빠지고, 그래서 3매수선을 만들고 나면 우리는 이 3매수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1매수선만 만들고 밑으로 흘러가는 종목도 있고 2매수선만 만들고 밑으로 흘러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게 아직 하락 파동이 끝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1매수선, 2매수선은 우리가 매수를 고민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꼭지 매매나 이런 걸 통하면 2매수선에서 뭐 도전하거나 아니면 뭐 배꼽 매매하면 다른 선에서 도전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지 매매를 할 때는 3매수선이 가장 중요하다. 저점과 3매수선, 그리고 중요한 건 1매수선이죠. 여기는 손절 라인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아실 거고 지금은 필요 없고요. 일단 3매수선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돌파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야지만 돼요. 3매수선을 뚫으면, 어찌됐든 뚫으면 얘는 4매수선이 아니라 5매수선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되겠죠. 물론 4매수선만 만들고 사라진 애들도 간혹 나타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엘리엇 파동상 5매수선을 보러 갈 거예요. 그러면 3매수선을 무조건 뚫고 4꼭지를 내밀면 얘는 5꼭지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매수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시작하고 3매수선과 4매수선 안에 있을 때가 어떤 매수의 시기다. 이 안에서 양봉으로 뭐 서 있을 때는 매수를 해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가급적이면 3매수선에 가깝게 붙어 있어야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이게 음봉일 때 들어가는 건 하락할 수 있고, 이게 3매수선이나 4매수선을 만들고 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양봉일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가장 좋은 건 3매수선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매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돌파 매매가 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뭐 걸어놓고 가시면 뭐 이 근처에 걸리겠죠. 저같이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간대가 있으면 좋죠. 이 안에서 3, 4매수선 안에서 사면 되니까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고, 이게 또 오랫동안 가야 되는 종목이라면 더 좋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우리가 이거 지우면 안 되니까 이거 끝내고 할게요. 일단 그래서 4매수선을 뚫고 5꼭지를 내밀었다. 뭐 꼭지를 내민다는 게 봉으로 뜨든 꼭다리를 달면서 뜨든, 이게 4매수선을 만들어 버리면 이때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5매수선이 될 수도 있고, 꼭지가 첫날 또는 계속 꼭지를 높이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매수선을 만들고 빠질 때 이날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겠죠. 어떤 고민이냐면 언제 팔 건가. 이제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6꼭지 7꼭지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5매수선이 서면 자기가 가진 종목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뭐 삼성전자 이런 애들은 쭉 내가 들고 가보고 싶다 이러면 50% 매도는 하셔야지만 돼요. 5꼭지 선에서. 나 진짜 단타로 들어가서 뭐 짧게 먹고 빠지려고 들어갔다 그러면 5매수선을 만나면 그냥 다 파세요. 그게
꼭지 매매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설명이 이게 저희 이거를 설명하기도 좀 그렇죠?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종목 선택입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어디서 사든 어디서 팔든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만 되면 뭐 다 필요 없어요. 뭐 그게 뭐 꼭지 매매든 자기 마음대로 사든 그렇게 몇 년 기다리면 당연히 오를 테니까 종목 선택은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좋은 종목 요즘 같으면 삼성전자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큰 종목들 사셔서 들고 가시면 언제 사도 상관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약간 저는 게임처럼 하고 있는 거라서 뭔가를 따고 뭐 이기고 수익을 보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매매하는 기법이 필요하죠. 매매하는 기법이라는 건 정말 자기만의 규칙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때 매수를 하는가? 나는 이때 왜 매도를 하는가? 감에 의해서 남들이 좋다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걸 직관적으로 꼭지 매매를 하게 된 이유는 직관적으로 차트를 보면 사야 되는 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 매매 꼭지 매매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오늘 삼성전자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어제 신고가를 찍어서 69,500 아니 69,900원. 하지만 저희 꼭지 매매에서는 이제 삼선을 만들어 놨고 삭꼭지를 내밀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선을 만들고 이건 지금 매수 신호죠. 삼선이니까 69,500원은 사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사선과 5선이 나타날 테니까. 결국 5선까지는 올라간다라고 꼭지 매매에서는 저희 채널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높더라도 우리는 이게 어디까지 물론 꼭지만 내밀고 빠졌다가 오늘 뭐 하락할 수도 있죠. 내일 다시 5선 꼭지 내면서 5선 만들고 바로 빠질 수도 있어. 이틀 만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제 69,900원이 4선이 돼버리고 내일의 어떤 봉 하나가 5선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흘러내릴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것보단 높아요. 69,900원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다. 단돈 100원이라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꼭지 매매의 어떤 내용이라고 메커니즘적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상에 완벽한 매매법은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엘리어트 파동을 기초로 하는 거고 뭐 엘리어트 파동이 다 정답은 아닌 거고 이게 뭐 그렇게 했더니 5선 했더니 선 그렸더니 뭐 틀린 부분이 있다 안 된다 뭐 베리에이션이 많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어차피 확률이잖아요. 확률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률이 있냐 그리고 이 매매법을 썼을 때 이 기법을 썼을 때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 뭐 RSI를 할 수도 있고 일목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많은 보조 지표들을 사용하셔서 하셔도 되죠. 그게 정말 직관적이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정확히 알려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뉴스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뭐 이해가 좀 안 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